안녕하세요. 이지훈 부부상담 원장 이지훈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결혼 12년 차 아이 엄마입니다. 남편과 싸울 때마다 남편이 입을 닫아요. 남편은 평소에는 먼저 화를 안 내는데 싸우고 나서 입을 닫는 게 잦아지고 습관처럼 굳어지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최근에 3개월까지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싫어서 싸운 다음 날이면 평소같이 지내고 싶어서 내키지 않아도 먼저 문자를 보내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손을 먼저 내미는데도 무시하고 자기 기분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남편이 너무 밉습니다. 말을 걸어도 말하기 싫다고 화를 내며 피하기만 합니다. 몇 달 전에는 싸우는데 남편이 아이가 보는데도 죽고 싶다고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는 미친 행동도 보여서 그 모습을 본 아이가 너무 놀라서 주저앉으며 우는데도 그 행동을 멈추질 않더라고요. 남편이 아이고 뭐고 주변 사람 생각은 일절 안 하고 자기 감정만 드러내고 감정 통제 못하는 게 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보통 제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서 싸우게 되는 건데 저도 짜증이나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욱해서 싸우고 말 안 하게 되는 남편이 너무 힘들고 밉습니다. 아이도 이럴 때마다 아빠가 싫고 무섭다고 이혼하라고 합니다. 집에서 말 안 하고 방문 닫고 있을 거면 집에는 왜 들어오는 건지 차라리 본인이 말하고 싶은 의지가 생길 때까지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말 안 하게 내버려 두면 먼저 말하는 법이 없어요. 버릇을 고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부부가 안 싸울 수 없는 건데 싸울 때마다 자기 기분대로 입 닫아버리는 남편,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있는 걸까요? 라고 글을 주셨어요. 말이 3개월이지 3개월을 말을 안 하고 부부가 살아요. 부부도 정말 그런 지옥이 없겠지만 아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는 압박적이고 그 압도적인 집안 공기에 눌려서 아이가 숨을 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남편도 아예 초반부터 무조건 지금처럼 꽉 입을 다물고 그냥 안 하셨다기보다는 싸울 때마다 점점 입을 닫고 이제 버릇처럼 이제 굳어진 거거든요. 차라리 입을 닫고 그냥 가만히 단절된 상태로 있는 것이 갈등이 벌어지는 것보다 지금 이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공간으로 그냥 숨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괴로워해요. 힘들어해. 그러니까 벌 주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수동적인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되게 적극적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가장 괴로워하는 걸 알고 아내가 가장 괴로워하는 걸 지금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아내를 공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내는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한 거를 표현을 해서 갈등 상황이 되더라도 이거를 좀 해결하고 좀 풀고 살고 편안한 시간도 좀 확보하고 이거를 지금 바라시는 건데 남편은 어쨌든 그 갈등이라는 그 포인트가 있는 그 자체가 싫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걸로 지금 그냥 다 그냥 막음 상태로 지금 해놓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편도 지금 이런 모든 행동 행위를 가지고 무언가 지금 전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는 그걸로 지금 부인한테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이 부부를 만나진 않았지만 그냥 좀 유추를 해봅시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입을 닫고 지금 말을 안 하는 걸로. 나한테 불평불만 말하지 말아라. 나한테 짜증 일절 내면 안 된다. 나한테는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건 얘기를 해도 당신 심정이 뭐 불편해지고 안 좋은 것도 나한테 1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가장 강력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내 감정, 정서, 심정, 느낌 이거 다 내가 알아 할 테니 당신 내면에서 벌어지는 정서, 심정, 느낌 뭐 이런 모든 것들, 생각 이거 다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해라. 좀 불편한 느낌 같은 것들은 아예 연결조차 하지 말고 살자. 이게 지금 남편의 전체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다 못한 아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니니까 먼저 문자도 보내고 손도 내밀고 말도 걸어보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오케이 내가 조금만 더 이거를 좀 이렇게 밀어치게 되면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불편한 얘기를
안 하겠기도 하겠네. 근데 이제 사례에서 보면은요, 이런 경우 엄청 많이 있잖아요. 아이한테 고래고래 소리치고 뭐 아이한테까지 막 피해를 주는 그 상황을 고스란히 녹음을 하거나 영상 촬영을 해요. 그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봐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와요. 그런 케이스를 꽤 많이 봐요. 물론 아이가 경찰서에 가서 같이 함께 진술해 줘야지 돼요. 내가 너무 무서웠고요. 아빠가 소리를 질렀고요. 제가 주저앉아서 울었고요. 막 그렇게 우는데도 아빠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요. 이제 이거를 경찰에 가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하면은 접근 금지 명령이 최근에 나와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때 남편이 상담실을 와요. 자기 자신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데 갈등 상황, 불편한 거, 당신 속이 속상한 거, 불편한 거 이런 것만 나한테 말 안 하면 되는 건데 나는 결혼 생활은 유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나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접근 금지 명령이라니. 그래서 남편이 상담실을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너무 애석하죠.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루 말을 할 수 없이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자주 봐요. 정말 그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죠. 중요한 거는 이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편하고 소통만 되면 돼요. 대화만 되면 되고요. 뭐 그렇게 막 충분한 대화가 아니더라도 좀 불편한 거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정도면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민면에 내 마음 내용이 정말 어떤 걸로 되어 있길래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고 집안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일절 대화 안 하고 어떻게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여지조차 지금 나는 볼 수가 없는데 이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내 심정이 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물론 부인한테도 지금 이혼을 지금 할 생각은 없어 보여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혼을 하라고 이야기할 만큼 뭐예요? 아이는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너무 괴롭고 너무 상처고 정말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이혼하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사연자님도 한번 내가 결혼 생활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진심, 정말 내 마음의 진짜 내용은 뭐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은 뭐지?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제력이 없다든지 남편이 생활비를 일반적인 남편들보다 뭐 넉넉한 편이기는 좀 하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지금 뭔지는 저는 몰라요. 사연자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서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내 입장에서 이렇게 악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래도 조금은 낫다라고 여겨지는 내용이 나한테 있는 게 뭔지를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게 사실은 사연자님한테도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아이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가 요인인 것도 맞기도 해요. 뭐 아예 다 아니에요 라고는 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4명이어도 이혼할 부부들은 다 이혼을 하고 아이가 없어도 살 부부들은 다 산다는 거죠. 중요한 건 부부에 대한 것을 더 명료하게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제가 거듭하고 있어요.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은 경제적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낫다고 생각되어지는 내 마음이 있는 가운데 또 놓치는 건 뭐냐? 아이의 정서는 지금 별로 돌보지 않는 거가 함께 간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봐야 되는 게 어쩌면 상담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들이겠죠. 사례에서 남편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정말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 감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막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듯이 말씀을 하시거나 내가 이야기하는 방법이 당신한테 많이 힘드냐, 목소리 톤이 좀 높고 말 속도가 빨라서 그러는 것 같으냐, 내가 이야기하는 방법을 좀 바꿔본다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낫겠는지 뭐 이런 것들도 남편한테 한번 평상시에 한번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는데 특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그냥 단절 상태가 됐기 때문에 두 분이 해결하는 선은 좀 넘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남편도 상담에 오시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다. 좀 단호한 태도들은 이제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혼이라는 어떤 표현들을 할 적에 약간 좀 남발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은 더 악상황이 되고 더 문이 닫히는 그런 상황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진짜 이제는 나도 마음의 준비가 됐다, 이럴 때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남발이 됐을 적에는 그것도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뭐 또 시작이네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잘 생각하고 하셔야지 되고, 일단은 사연자님이 먼저 개인 상담을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먼저 개인 상담을 시작하면 남편이 뭐 이제 말을 할 거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입장과 상황과 내 처지, 아니면 내가 인식하는 나라는 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정말 내 마음의 민마음에 있는 내용들이 뭔가, 이거를 잘 아시는 것부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정말 진지하게, 진짜 진정성 있는, 울림이 있는 그런 카드로 이혼이 잘 쓰여질 수 있는 거지, 자기 탐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혼이라는 단어만 이렇게 덥석 꺼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그 말씀을 했어요. 버릇을 고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을 고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만큼 본인도 지금 달라지셔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이런 정도의 강수를 둘 정도로 부인의 상황을 남편은 뭔가 아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수를 두겠다 싶은 생각도 그냥 어렴풋이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부부는 균형을 맞추는 그 바가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행동이 그렇게 막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무시해도 괜찮겠다라든지 낮춰봐도 괜찮겠다라든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뭐 좀 해볼만 하지는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절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고 나도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일단 아이가 고생하는 건 뭐 이루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새 가족이 정말 너무 고생하는 게 막 눈에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